오늘 우리가 공부할 곳은 자원 분포와 자원을 둘러싼 갈등입니다. 자원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고 이 자원 때문에 결국 사람들은 어떤 갈등이 이루어져 있는지, 갈등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자원이 분포되어 있는 것 자체가 모두 다 똑같이, 그러니까 공평하게 너도 나도 갖고 있는 것만큼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이미 내포된 내용이겠죠?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자원이란 인간 생활에 쓸모있고 현재 기술로 개발할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 이용할 가치가 있는 것. 여기서 말하는 건 경제적으로 돈을 주고 살 수 있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자원이라고 합니다. 이런 자원은 좁은 의미에서는 천연자원과 같이 석탄, 석유, 천연가스라면, 넓은 의미에서는 공부를 가르치는 나의 노동력과 같은 인적 자원과 제도와 같은 문화 자원까지도 포함된다. 좁게는 천연 자원, 그러니까 지하 자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땅 속에서 있는 것들을 얘기하면 넓은 의미에서 모든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자원이다라는 거죠. 1년 365일 햇빛은 쨍쨍, 그러니까 태양광 같이 영원히 재생할 수 있는 재생 가능한 자원과 한 번 쓰면 없어져 버리는 석유와 같이 재생 불가능한 자원으로 구분된다. 자, 여기서 바로 알 수 있어요. 재생이 불가능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껴 쓰자. 계속합니다. 자원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게 대부분 유한적이다. 일부 지역에 집중 분포하는 편제성이 있다. 그리고 그때는 별로 사용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가변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석유는 물에 녹아요? 안 녹아요? 안 녹아요. 옛날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럼 석유가 있으면 농사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석유는 과거엔 쓸모없는 검은 물이었지만 지금은 중요한 자원이 되었다. 와 같이 자원의 가치는 변하기 마련이다. 해보자. 주요 에너지 가체연수, 채굴 가능한 연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같이 사용하게 되면 지금까지 사용할 수 있을 때, 지금같이 사용하는 양을 가지고 있을 때 얼마나 앞으로 가능할까요? 석탄 226, 석유는 56년이면 고갈된다라고 합니다. 첨단 산업 발전으로 그전에는 사용하지 않았던 히토류가 지금은 엄청 사용돼요. 여기서 무슨 성? 그렇지, 경제성. 즉, 이용 가능할 때 국가별로 자원 소비도 다르게 됩니다. 이슬람교는 종교적인 이유로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요. 중국은 돼지고기 많이 먹어요. 가체연수는 자원은 한정적이다라는 유한성. 히토리는 중국에만 많다. 편제성. 그 다음에 자원의 가치는 변하기 마련이다. 나라별로도 다르다. 가변성. 스스로 확인 1번입니다. 인간 생활에 쓸모있고 이용할 수 있는 것. 자원. 일부 지역에 편중된 것. 편중, 편제성. 넘기겠습니다. 자, 식량자원. 우리는 뭐 먹어요? 쌀. 우리는 아시아. 미, 서늘하고 건조한 곳. 그렇기 때문에 밀은 미국과 같은 곳. 미국 중에서도 쌀 농사가 잘 된 남부 지역이 있어요. 하지만 쌀을 먹기보다는 밀을 많이 먹고 살았던 문화적 배경도 분명히 존재한다. 옥수수는 가축 사료로 많이 쓰고 있는데 요새는 진짜 정말 바이오 에너지 앞으로 꼭 기억해야 되는 미래 자원 중에 하나입니다. 식량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어내고 있다. 그걸 통해서 무언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난다. 하지만 자원의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 경제적으로 이용 가치가 있는 것. 경제적으로 이용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산하기 위해, 나타내기 위해 옥수수는 노력 중입니다. 식량 자원은 대부분 생산재 소비되고 상업적으로 발달한 나라들가 일부 있다. 여기 보시면요, 식량 자원의 특징. 여기 뭐야, 이거 노란 거. 딱 봐도 우리나라, 쌀, 밀. 밀이 이동하는 거, 쌀이 이동하는 거. 이건 쌀이고요. 이건 밀이에요.
쌀과 밀의 이동 특징. 쌀은 주로 아시아 계절풍 지역. 인구가 밀집 지역으로 소비량이 많아 이동량이 많다. 식량 부족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곡물 수출보다 수입량이 많은 아시아, 아프리카 일부 국가. 아프리카에서는 농사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수입하겠죠? 111쪽입니다. 석유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다. 매일매일 사용하고 있는 버스, 매일매일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 다 석유를 기반으로 한 휘발유와 경유 등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석유는 한 유한성이 있는 자원이에요. 재생 불가능. 아껴 쓰자와 동시에 해야 되는 게 대체 연료를 개발해야겠죠. 지금 천연 전기 자동차나 다른 수소 자동차와 같이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개발되고 있는 중입니다. 천연가스는 열오르지 않고 석탄은 석유보다 골고루 분포하여 국제 이동량이 적고 가치 연수 상대적으로 높긴 하다. 하지만 이 역시 재생 불가능한 자원. 석유 보도록 할게요. 해보자. 석유는 편재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자원입니다. 석유는 소비하는 곳과 소비되는 지역의 특징을 생각해 보면 편재성이 있기 때문에 석유는 대부분 수입과 수출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수입이 많이 받는 나라, 수출은 주는 나라. 왜? 편재적이니까 수출로 많이. 스스로 확인 1번입니다. 고온가스판 지역에 생산하는 자원은 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자원 석유, 아껴 쓰자. 자원에 둘러싼 경쟁과 갈등, 자원에는 무슨성이 있기 때문에 편재성이 있기 때문에 원하는 자원은 경제적이고 이용 가치가 있으니까 그 이용 가치가 있는 자원을 내가 더 많이 쓰고 싶으니까 갈등이 발생하게 되고요. 내가 더 갖고 싶으니까 경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연나라를 거치는 국제하천 둘러싸고 상류에 있는 국가. 그러니까 여기 대표적으로 나일강에서요. 상류 지역에서 물을 막 가둬. 하류까지 흘러가요? 안 흘러가요? 네. 그러니까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석유는 특히나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자원이라면서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자원이다 보니까 경쟁과 갈등이 치열해지면서 자원민족주의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즉,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와 자원을 무기로 삼아서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거, 이거 좋은 거, 나쁜 거, 나쁜 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노력이 필요하겠죠? 식량 자원 역시도 식량 부족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원래 가지고 있는 것보다 다른 걸 먹으려고 하거나 육류 소비 증가에 따른 사료용 곡물 수요가 증가되게 되면 사람이 먹을 게 부족해져요. 그러다 보니 수요 증가, 식량 붕괴 불균형, 국제 식량 대기업 등의 영향이 확대되기도 하고요. 식량 부족 문제는 인간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식량 이기주의라는 말도 이제 곧 등장할 것이라 생각도 됩니다. 북극해 자원 확보하기 위한 골드러시. 19세기 미국인들은 금강을 찾아 서부로 몰려듭니다. 이걸 골드러시라고 하는데요. 북극해 주변에 자원이 여러 가지가 많겠죠. 여기서 말하는 자원은 석유도 많아요. 아까 자원 민족주의까지 등장했던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자원인 석유를 서로 얻기 위해서 치열한 갈등이 나타나게 되죠. 세계 자원 분쟁이 여러 곳에서 나타난다. 상류 국가와 하류 국가의 갈등이 발생한다.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효율적인 이용과 협력이 필요하다. 스스로 확인 1번입니다. 여러 국가를 지나는 국제하천에는 물자원 거리랑 갈등이 일어난다. 카스피의 기니만 연안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국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까요? 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자입니다.